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20년째 토지 전문가이자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억 자산을 일군 집 없어도 땅은 살아의 저자이신 대박 땅꾼 전은규님을 모시고 오늘 토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간 이제 전국에 있는 땅을 이제 방방곡곡 이제 발품을 팔고 다녔고요. 지금은 이제 한 12만 평 제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필명은 이제 대박 땅꾼이라고 지어서 별명을 잘 지은 게 한 번 들으신 분은 이제 잘 안 까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쉬운 거는 대박 땅꾼이라고 하니까 이제 뱀장수인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땅으로 한번 대박을 내고 싶어서 이 별명을 지었는데 다행히 별명대로 지금까지 순탄하게 지금 잘 해오고 있고 향후 뭐 10년, 20년 동안 계속 해서 저는 100만 평까지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아파트나 빌딩이나 이런 곳에는 조금 관심이 가져서 보신 분들이 있는데 토지 투자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다들 이제 만만한 게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제 주변에 그런 걸 관심 있어 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이상하게 땅에 끌리더라고요. 땅을 보러 다니니까 실제로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도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사실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는 없잖아요. 만약 건물을 경매를 했을 때는 이제 누군가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까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땅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빈 땅만 사는 거기 때문에 누굴 뭐 명도하거나 그럴 걱정도 할 필요 없고 좀 그런 게 좀 오히려 아파트 건물보다는 좀 접근하기가 오히려 쉬운데 또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땅이 어렵다 그런 인식을 저는 조금 좀 바뀌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대표님도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억 자산을 일구신 건데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그 사례들이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고향이 이제 여기 충청도 서산 서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투자가 이제 이 태안에서 시작을 했어요. 태안, 좀 아시는 지역에서 그럼 시작을 먼저 그렇죠. 하셨네요. 제가 이제 여기는 익숙한 지역이니까 이쪽을 제가 공략을 했고 여기 태안 기업도시라고 해서 여기 이제 태안 기업도시가 이제 20년 전에도 현대에서 이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 주변을 제가 공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1,000만 원짜리 땅을 사서 2,000만 원 2배 벌어서 제가 되팔았거든요. 그것도 사실 경매물건을 싸게 잡은 거고 사실 제 돈 또 1,000만 원이 다 들어간 게 아닌 게 이 토지 경매 장점이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90%까지 나왔어요. 그럼 1,000만 원에 90%면은 제 돈 100만 원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월급 제가 이제 그때 당시 300만 원 받아서 그 생활비 좀 쓰고 제 월급의 3분의 1로 계속 저는 매달 투자를 했거든요. 매달 1,000만 원짜리를 매달 샀어요. 매달. 경매로 살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태안에서 재미를 받고 제가 또 전라도에서도 수익을 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잠잠하지만 새만금이 한때 되게 뭐 삼성도 들어온다고 했고 그런 좀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5년 전에 여기가 이제 개발지가 여기 있거든요. 항상 투자는 개발지 인근에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장신리라고 여기 보이시죠? 제가 여기 이때 땅을 사가지고 여기 요 땅이거든요. 제가 산 땅. 도로. 도로에 땅은 항상 도로에 붙어 땅을 사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3,000만 원 주고 사서 제가 1억에 팔았거든요. 언제 3,000만 원 주고 사신 거예요? 15년 전에 제가 3,000 주고 사서 분위기 좋을 때 5년 만에 제가 3배 정도 수익을 얻어서 3,000만 원이면은 이제 현금이 3,0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대출을 끼는 편이라서 일반 매물은 아쉬운 게 경매처럼 8, 90% 나오진 않고 한 절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3,000만 원짜리를 제가 1,500 정도 대출 끼고 제 돈 1,500만 원 가지고 투자해서 제가 1억의 수익을 얻고 나왔죠. 근데 여기를 매입을 하실 때 이거를 매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처음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은 이 땅을 봐도 이게 뭐지라고 싶으신 땅이 그런 분들 가능 많을 텐데 지금 여기가 개발지거든요. 여기가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개발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한 거였거든요. 개발 현장 주변에 그렇죠. 투자를 개발지 해라. 인근에 여기가 지금 잘 정비가 돼 있잖아요. 제가 할 때는 이렇게도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지 인근에 가까운 곳, 아까 제가 투자한 곳은 개발지에서 한 2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제가 예전에 제 책에도 써놨지만 3km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개발지 3km,
제가 또 IC 예정지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들목 들어오는 IC에서 3km, 반경 또 이번에 제가 역세권 투자하면서 역에서 뭐 3km 이내 그런 식으로만 저는 개발지 바운다리에 투자를 하면은 저는 실패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아까처럼 도로에 껴있고 모양새 이쁘고 예,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땅에 그 3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5년 후에 1억에 매각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리고 하나 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주도. 제주도. 또 10년 전에 제주도 열풍이 일었을 때. 그죠. 10년 전에 제주도. 그러니까 제가 좀 잘하는 게 좀 네. 뜨기 전에 제가 좀 잘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아, 좀 네. 운도 좀 따랐고 근데 그런 게 궁금해요. 어떻게 그걸 미리 아는지. 좀 운도 사실 따랐고 그 이제 제가 2014년도에 제가 처음 제주도를 투자했거든요. 그때는 막 한참 뜨기 전에 바로 직전 1, 2년 전이라서 제주도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거든요. 제주도 바닷가 앞에 지금은 평당 기본 100이 넘지만 그때 당시에는 평당 3,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재미봤던 데가 여기 영어 교육도시 들어보셨죠? 네, 여기 가면 이제 네. 그 영어 교육하는 그런 학교, 네, 국제학교들이 맞습니다. 예, 국제학교. 좀 많더라고요. 예. 지금은 조금은 이제 가라앉았지만 이제 네. 세 개 명문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다 들어올 예정이고 아직도 절반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참 들어올 때 여기 지금 9억리라고 보이시죠? 네. 9억리가 실제로 제 땅이 진짜 9억까지 올랐거든요. 제가 진짜 1억 주고 산 게 진짜 네. 거의 9배까지 올라간 네. 사례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교육도시 앞이기 때문에 네. 이 9억리가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보시면은 이 영어 교육도시 주변에 이렇게 건물들이 보이시잖아요. 지금은 네.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만 네. 제가 투자했을 때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변 쪽에 제가 이제 싸게 평당 50만 원대 사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거의 9배까지 올린 거죠. 얼마 만에 엑시스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무조건 팔진 않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땅을 물론 파는 땅도 있지만 전 매입을 해가지고 제 꿈이 이제 나중에 100만 평까지 만들어서 제 땅에다가 이제 뭘 제가 하고 싶은 거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뭐 축구를 하든지 뭐 골프를 하든지 뭐 수영 시설 그런 거를 만들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좀 계속 좀 땅을 모으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네. 뜨는 곳을 미리 알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정보들을 찾는지.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정보, 제가 이런 좋은 정보를 어떻게 얻냐 많은 또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게 막 저만의 알고 있는 정보는 아니고 항상 전 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든요. 지자체 홈페이지. 예, 지금 제주도 보고 있는데 제주시청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이제 비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있고 또 저는 주민 공람회라든지 이런 데 잘 참석을 하거든요. 또 용인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되게 친절하게 네. 도로 계획을 되게 자세히 써놨어요. 아, 도로 계획. 예, 몇 번지에 도로가 넓어진다. 예, 그런 얘기를 딱 사실 그게 진짜 돈 되는 정보거든요. 아, 몇 번지에 예. 도로가 이제 넓어진다. 예, 어디서 어느 구간 마을 도로죠. 사실 대부분의 뭐 사람들 관심 있는 거는 큰 도로, 뭐 예를 들면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라든지 뭐 제2 외곽순환도로 막 이런 굵직한 것만 관심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좋지만 동네 마을 도로가 더 돈이 된다고 보거든요. 마을 도로가 넓어지면 거기 주변에 있는 땅, 그쵸. 넓어질 만한 땅을 사는 예, 그렇죠. 거예요. 넓어지는 땅에 접한 땅. 접한 땅. 예, 이렇게. 근데 왜냐면 서울 세종간 누구나 전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덤비니까 네. 그 주위에 다 뜨는데 저는 조용히 그냥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기 이제 몇 번째에 뜬다, 도로가 난다. 저는 그거 듣고 그 도로에 붙어 있는 땅들을 제가 이제 나와 매물이 있는지 살펴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저 혼자 조용히 투자를 하죠. 경쟁을 치열하지 않으니까 저는 싸게 또 그 땅을 살 수 있고. 이제 매입하시는 이거 대표님이 이제 매입하시고 또 매입하시려는 분이 있잖아요. 네. 이제 매입하시려는 분이 보통 여기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네. 다 이제 매수자들이 네, 네, 매입을 하실 그쵸. 텐데 그러면 약간 건축이 되는 땅만 우선 포인트로 네. 좀 보시긴 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건축되는 땅만 저는 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초반에는 저도 초보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건축 안 되는 땅에 몇 개 손대다가 제가 손해를 엄청 봤거든요. 예를 들면 맹지, 맹지,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절대 먹지. 그러니까 도로에 뭐 2차선 도로에 껴 있어도 절대농지는 건축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4차선 붙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 사서 제가 몇 억까지 손해 보고 이제 손해 본 기억이 있어서 지금은 건축되는 땅만 제가 하고 있거든요. 건축되는 땅. 예. 그리고 건축되는데도 단순히 주택만 건축되는 게 아니고 뭐 빌딩을 하시지만 저도 이제 뭐 상가라든지 뭐 창고라든지 다양하게 수요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땅 위주로 지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저기 이 땅들을 실제로 어떤 목적성을 띄어서 이제 사용하시기보다는 그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매입을 해서 매각을 그분들한테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차피 그 사람들은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수요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다 완성된 거를 이제 사는 거고 저는 투자자기 때문에 예상을 하는 거죠. 이제 몇 년 뒤면은 이제 여기 이제 건축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선점한다는 개념으로 뜨기 전에 이제 싸게 사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공장이나 주택을 지으시려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네네네. 그럼 그런 수요들이 조금 받쳐줘야지 또 그런 실수요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주는 네. 사실 공장 창고보다는 거의 뭐 주택지 수요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의 4대장이라고 불리는 용인, 안성, 평택, 화성 이 4개 지역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네 곳이 가장 지금 예를 들면 성장 관리 권역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양평, 가평은 이제 보호 측면이고 경기도 남부는 이제 개발을 시키기 위한 이제 그 제도적으로 좀 건축법이 좀 완화돼 가지고 창고 공장이 좀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제가 계속 보고 있고 그런 지역의 경매 물건이 물론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사실 1,000만 원 가지고는 쉽진 않아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0만 원은 이제 비수도권에서 하셔서 그거를 불려가지고 점점 좋은 곳으로 입성하시라는 거죠. 그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네. 사실 실수요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날까? 그러면 땅이 매각이 잘 될까라는 사실 의문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어때요? 경기랑 좀 많이 뭐가 다른가요? 그렇죠. 경기랑은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용인에 SK 하이닉스 들어보셨나요? 아, 용인에? 그죠. 네. 유명하죠. SK 하이닉스. 그 현장에 가보시면은 네. 경기를 상관없다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거든요. 네. 원산면이 이제 네. SK 들어오는 거죠. 딱 색깔이 딱 있죠. 네.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어디지? 사실 저도 좀 헷갈리는데 이제 요걸 지적 편집도 누르면 딱 색깔이 여기가 딱 들어오잖아요. 이제 여기서 네. 이제 반경을 재가지고 이 네. 중심에서 이제 3km 3kg. 딱 원을 그리면 3km가 딱 여기까지죠. 요 바운더리 안에만 투자하시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고. 여기 바운더리 안에만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혹시? 아니, 여기 아니, 그 안에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안에가 가장 이제 실수요자들이 왜냐면 당연히 공장 저 주변을 찾는 분들은 SK 관련자들이거든요. 네.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본사 직원들은 저 안에 다 들어가겠고 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거주할 곳이 없어요. 물론 이제 배우 단지도 여기 좀 배정이 좀 돼 있지만 되게 작거든요. 공공단지가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쵸, 저렇게 큰데. 이게 지금 120만 평이 넘는데 요거 가지고는 이제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네. 당연히 이런 주변에 원룸 부지가 지금 요 주변에 원룸 지을 땅이 없어서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원룸을 딱 지어놓으면은 바로 다 입주해요. 왜냐면 여기 공사 인력만 해도 수만 명이거든요. 그쵸. 공사하는 직원만. 그럼 저런데 이제 원룸인데 계획관리 지역이나 제가 이제 또 좋은 팁을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15년 전에도 수익을 봤던 사례를 알려드리면 세종시 지금은 이제 완성이 어느 정도 됐지만 여기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이제 막 공사할 때 보면은 수만 명이 이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데 원룸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원래 법상 건축법상 계획관리 지역에만 원래 허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특정 지역은 계획뿐만 아니고 보전관리나 생산관리까지 한시적으로 풀어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발지에 보면은 생산이든 보전이든 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는 그 조례라는 게 있거든요. 네. 조례를 통해서 여기는 한시적으로 생산 보전에도 원룸을 짓게 허용한다. 그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굳이 계획 관리는 300만 원이니까 저는 그보다 반값인 생산이나 보전 관리를 150에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건물을 이제 지을 분들한테 제가 직접 짓진 않고 이제 지을 분한테 웃돈 주고 파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건물 질 땅이 없으니까. 건물질 땅. 왜냐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최소 6m 이상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도로가 2차선 도로변이 많지가 않아요. 2차선 도로변이 이미 다 비싸고 그죠. 2차선 도로에 한 골목 들어가면 다 도로가 다 좁거든요. 좁죠. 그러니까 6m 도로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게 6m 도로 계획 도로가 그 시청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어디를 도를 넓힌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도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 주변에는 도로 6m 도로를 확보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이제 2차선 도로변에 제가 하는 기법인데 좀 큰 땅을 큰 땅. 예, 싸게 평당 200~300짜리를 100만 원에 잡아가지고 대신에 이제 자금 인력이 필요하니까 대출을 잘 일으키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을 잘 같이 협력해가지고 투자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어찌됐든 싸게 매입을 해서 비싸게 혹은 제값에 이제 파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싸게 어떻게 매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사실 좋겠어요. 싸게 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